안녕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캐나다 한 달 차 살이 브리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 꼭 다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더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캐나다 살이에 대해 살짝 쇼츠로만 언급을 했어서 제 친구, 가족 포함 많은 지인이 진짜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캐나다 워홀 정원이 3배 늘어나고 대상 나이가 35세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캐나다 워홀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퇴사하고 30대에 오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작 한 달 차지만 캐나다 와서 진짜로 느낀 장단점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또 뷰티 유튜버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산 화장품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오늘 겟레디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캐나다가 진짜 크잖아요. 제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밴쿠버로 왔고 워홀이 아닌 코업 비자로 오게 되었는데요. 코업 과정은 공부를 먼저 학교에서 한 후에 그 학교에서 나중에 취업처를 연결까지 해줘서 공부와 취업을 둘 다 해볼 수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은 과정 같지만 이 코업 과정에 대한 현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현지 잡을 구하거나 일해본 적은 없어서 일하는 환경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오늘은 우선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느꼈던 캐나다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저의 경험에 바탕한 부분이니까 다 이렇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 친구가 캐나다 갔는데 이렇다더라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장단점 중에 아무래도 단점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단점 먼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살인적인 물가. 이거 오기 전에도 진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오고 나서 진짜 실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냐면 그냥 단지 금액 자체가 비싸다? 이건 아니에요. 이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는데 이 돈을 줘야 한다니? 의 개념이랄까?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식당도 자주 가는데요. 식당도 원래 메뉴에 명시된 음식 가격이 만약에 17달러다 라고 하면 텍스 붙이고 팁까지 붙이면 21달러? 22달러 정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한 16,000-17,000원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21,000원에서 22,000원으로 바뀌는 마술인 거죠.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팁을 그냥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오는데 그 식당마다 자동 세팅되어 있는 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팁 퍼센티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계산할 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월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유학생 신분으로 한 집을 통으로 빌려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월세로 구하는데 월세도 화장실을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게 마스터룸인데 그걸 구하려면 거의 1,500불? 이상은 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갈 집은 화장실을 3명이서 공유한다는데 금액이 1,350불? 방도 한국에서 자취방보다 훨씬 작고요. 물론 위치가 중심가에 있고 좋은 동네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이제 한국인 친구가 그 가격 정도면 진짜 잘 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에서 이 가격이면 강남 오피스텔 투룸, 복층, 신식 이런 데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여기 오려고 돈을 꽤나 모아서 왔음에도 정말 빠르게 나가서 당황했는데 워킹홀리데이 오실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모아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제 주위에 워홀 온 친구들 다들 영어를 꽤나 잘 하는데도 잡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단점은 홈리스 그리고 마약입니다. 이건 밴쿠버가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듣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심해서 진짜 놀랐던 부분이에요. 뭐 길가에서 대마 냄새가 날 수 있다? 정도의 블로그 글들은 좀 봤는데 와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개심해요. 대마 냄새는 그냥 애교 정도고 특히 다운타운 쪽이 진짜 많은데 학교들이 거의 다운타운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학교 갈 때마다 홈리스들이 가득가득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특정한 자세로 있어요. 벽에 얼굴을 박고 구부정한 상태로 팬티가 반쯤 내려간 채 목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이들이 위협적이거나 해를 가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지금은 봐도 그냥 지나쳐 가요. 여기는 마약 문제가 너무 심해서 홈리스들한테 정부에서 마약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더 치명적이고 이상한 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홈리스들이 다운타운 쪽에 진짜 많고 주거지 쪽에는 아예 없어요. 다만 저는 학교를 맨날 가기 때문에 그곳을 매일매일 지나쳐야 해서 자주 보는 거고 다운타운 쪽에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번화가 이런 시내 쪽 하면
하면은 뭐 강남역, 홍대 이런 데 생각할 텐데 이런 느낌 절대 상상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밤늦게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홈리스들을 보면서 한국이 진짜 안전하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세 번째 단점은 외국인 친구 사귀기가 은근 어려움. 제 목적은 영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함이었는데요. 다운타운에 이제 걸어다니는 무리들만 보더라도 같은 인종들끼리만 다니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유학원 직원분에게도 여쭤봤는데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다 끼리끼리만 다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좀 있어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목적이 아니라 난 여기에 살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이제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특히 밴쿠버가 정말 다양한 인종이 고루고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나라마다의 커뮤니티가 진짜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하면 그 나라 사람끼리만 만나고 놀고 먹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홈스테이 하고 있는 동네가 리치몬드인데 이 동네는 중국인들이 사는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치몬드 몰을 가면 캐네디언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냥 중국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서리라는 지역은 또 인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는 진짜 가면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워낙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커뮤니티가 있겠지만 특히 밴쿠버는 특히 심한 느낌이에요. 어학원 가면 친구 사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진짜 잠깐 오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 남는 건 한국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난 결론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하면 현지 잡을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해요. 이건 아직 제가 안 구해봐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구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안 좋은 점들이 상당히 임팩트가 컸겠지만 이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인종차별이 정말 없고 다양한 인종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앞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여기는 인종차별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거든요. 인종을 인식하는 거지 인종을 차별하진 않아요. 여행을 그래도 호주, 미국 등등 꽤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인종을 하루 만에 본 곳은 캐나다가 처음이었어요. 진짜 다운타운만 나가도 확 느껴지는데 적어도 하루에 10개 국적의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뭐 신기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는 느낌? 이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견 같은 게 애초에 가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 반에도 진짜 국적이 엄청 다양한데 그들이 살아온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제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놀랐던 점이 나라에 대한 인식? 그런 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했었는데 한국을 굉장히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남은 음식을 싸가는 문화예요. 이거는 단점에서 말한 살인적인 물가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들이 진짜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반찬 이런 거 싸달라고 할 때 살짝 눈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잘 안 싸잖아요. 1인분을 새 걸로 사가지 이걸 싸달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는 이런 거 눈치 진짜 볼만한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시 해줘요. 먼저 이렇게 싸갈 거니? 라고 물어봐 주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음식을 남기면 사실 음식물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문화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부담을 덜어주는 문화랄까? 물론 뭐 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좋아서 한국에서도 꼭 이런 문화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밑반찬들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캐나다 여행이나 워홀로 새로 오신 분들 음식 남았을 때 눈치 보여서 싸가고 싶은데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꼭 싸달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괜찮은 날씨. 사실 오기 전에 진짜 걱정했던 게 날씨거든요. 저는 밴쿠버니까 밴쿠버 날씨에 대해 검색할 때마다 겨울에는 진짜 레인쿠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우중충하고 비 오고 엄청 우울하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11월 이제
이제 중후반에 왔는데 그때도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뭐 비가 와도 장대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개 분사 미스트처럼 차라락 뿌려주는 정도? 진짜 우산을 많이 쓸 일이 없는 정도의 비 정도? 그리고 해가 뜰 때는 엄청 화창하고 해가 있는 곳은 굉장히 따뜻해서 겉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국도 평상시보다 엄청 따뜻하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겪었던 그 영하로 내려갔을 때 뼛속까지 추운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살인적인 추위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해 뜨는 시간은 정말 따뜻한 편이라서 목도리를 두르고 나갔다가 항상 목도리를 풀고 다녔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밴쿠버가 비가 진짜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날씨 요정인지 아직까지는 이 정도 날씨면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여기 오면 꼭 캐나다 구스를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경량 패딩에 코트만 입어줘도 살만합니다. 제가 추위를 진짜 미치도록 못 참는 편이라서 이건 저한테 정말 장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 달 차 밴쿠버 살이를 하면서 느낀 3가지 장점과 3가지 단점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아직 친구가 많이 없어서 혼자 고찰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친구가 많지 않음에도 외롭지 않았던 건 진짜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진짜 힘을 많이 얻었고 나름 팍팍할 수 있는 외로운 유학생활에 담비 같은 구독자님들이 있어서 진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할 것 같은데 약간 다달이 월말 결산 느낌으로 이런 영상 어떠실까요? 반응이 좋으면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